네,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비평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정가 이슈. 오늘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한번 모셨고, 예, 6개월 만에 다시 뵀는데, 민주연구원장 임기가 곧 끝난다면서요? 5월 13일로 끝납니다. 그러면 2주 남았네요. 2주 뭐 채 안 남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2년 임기인데요. 예. 당에서 당직 가운데 이렇게 임기를 채우는 당직이 좀 드물어요. 중간에 이제 교체가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네. 민주연구원의 경우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 이전에 네. 변재일 원장님 그리고 민병두 원장님 이렇게가 임기를 채우셨고 네. 김영희 원장님께서 다른 이제 기관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못 채웠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채우게 된 거죠. 후임이 그 양정철 전 청와대 네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예. 좀 보셨어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네 그냥 서로 소통만 하고 있어요. 예. 직전에 아마 이제 취임 직전에 들어올 겁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이임식은 있는데 취임식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당에서 당직이라는 게 뭐 이임식, 취임식이 통상 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임식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양정철 원장이 그래도 이임식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본인이 자꾸 신임 원장으로서 그걸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뭘 이임식을 하냐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냥 서로 정리하기를 대외적으로 공개 안 하는 내부 이임 행사를 간단히 하고 취임식은 없이 그 다음 날 14일 날부터 그냥 업무 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그 플래카드를 붙여도 이 취임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상 당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가 별로 없고. 아 그래요? 예. 당 대표 정도나 할까.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걸 지금까지 하지 않는 관례였어서 좀 쑥스럽고 그래서 서로 그러면 이제 전임으로 봤을 때 이제 신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예정자 잘 할 것으로 보세요? 잘 하겠죠. 이제 더구나 이번 원장은 이제 총선 이제 1년 안짝 남은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전략이라든가 국정 홍보 이런 쪽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시점인데요. 양정철 원장이 또 그 부분에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정책, 뭐 전략, 홍보, 또 있다면 뭐 시민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걸 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것은 단기 현안은 당의 정책위원회나 전략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전략과 홍보가 좀 특별히 이제 강조돼야 될 시점인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원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죠. 그 여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셨잖아요. 당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 당의 부설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긴밀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지만 인사나 재정의 독립성을 또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막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내리는 페이퍼 쓰는 기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정당의 기관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께서 보시는 현 정치 상황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4박 5일간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전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기가 좀 민망하죠. 이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나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 싸움 좀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게 뭐 첫 번째죠. 국민들의 대부분이. 근데 정치라는 게 뭐 말싸움은 당연히 하는 거고 정책 갖고 그걸 말로 싸우고 설득하는 건데 이게 몸싸움으로 가면 사실 안 좋죠. 근데 별로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아시다시피 몸싸움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이렇게 막 보기 흉한 장면이 나오니까 당장 이렇게 동네 다녀봐도 아주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주 그냥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 게 다 국민이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의도 안에서 또 국회 안에서 저는 뭐 현역은 아니지만 그 장면을 계속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죠.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번 패스트트랙을 막고자 하는 행동을 보여왔었고요. 네.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를 지휘하는 입장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뭐 마이크 잡고 언론에 이야기하는 입장이 저의 일의 성격상 별로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퇴임하는 시점에서 연구원 업무에 대한 일종의 성과 평가를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다가 최근 전국에 대한 뭐 얘기가 당연히 오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나온 얘기들이 예를 들어 뭐 관종 정치라든가 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일시적인 득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요새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권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 승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정말 거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보통 뭐 이당 저당 상관없이 중간의 표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결국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쭉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본 거 아니냐. 짧게 봤다.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비록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셨고 또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고 그러니까 최근 국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교적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처지긴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는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국회 연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사실 원내대표라는 거는 책임감도 있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성공적일 수 결국 없는 것을 너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인 플레이를 염두에 둔 이게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막 물리력을 행사한 거라든가 장애로 막 나가는 것이 저게 단기적으로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저희 많이 해본 거거든요. 야당에. 근데 저런 방식은 결국은 큰 득이 못 된다. 마음을 못 얻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면 당연히 뭐 100점짜리는 없어도 그래도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든가 마음이 가게 되고 또 한편을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보수와 개혁 또는 보수와 그렇지 않은 분을 쫙 갈리면 그래도 뭐 이 판에서 어느 쪽의 입장을 좀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의 기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지도로도 일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계속 갈 거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이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당의 선호도라는 게 지금 이제 결집이라는 게 주로 지지도나 선호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항목이 이른바 제가 비토도라고 표현하는 비토도? 비토. 그러니까 나 누구 찍고 싶다 이게 선호도고요. 난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이런 저기는 게 나하고는 있어요. 안 맞아. 안 돼. 절대 안 찍겠다. 다음 선거에서. 그것도 물어봐요. 그 보통 이제 항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언론에 공개가 안 되는데 그게 일관되게 지금 50%를 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비토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선호도가 1등도 아닌데 비토도가 압도적인 1등이면 지지층이 좀 결집한다고 해봤자 저게 결국은 선거에서 큰 대세를 갈라야 하는 선거에서는 막판에는 기분 좋다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큰 그림을 못 보는 거 아니냐. 현재 자유한국당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광화문 천막 농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권역별 집회, 장애 투쟁은 이어간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출구는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저희가 과거 야당 시절에 많이 해봤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뭐 독재타도 뭐 그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 진짜 제대로 반독재 투쟁을 이제 쭉 해온 세력 아닙니까 저희가. 근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쟁을 많이 했던 기존 민주당 계열의 지도자가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국회의원들이 빠져달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국회를 나가냐.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항상 원내외 병행 투쟁이 돼야 된다. 네. 국회에서 할 거 하면서 뭐 굳이 장외 집회하고 싶으면 한두 번 하는 것이지 저게 국회 보이콧하고 나가면 조금 지나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지금이라도 원내외에서 병행해서 야당이라는 건 국회에서 저 국민의 목소리 대변하고 싸우는 게 자기 본령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선 퇴로를 만들어야지 뭐 목숨 걸고 밖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일단 본인들이 스스로 돌아올 길을 훨씬 극렬한 대정부 투쟁을 해봤던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나 여야 4당의 지도부들이 자유한국당하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트랙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한 방에 빨리 끝내자라는 의미의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하도 얘기가 안 되니까 반드시 논의를 국회의 절차에 따라 하도록 강제한다라는 안건 지정 절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논의를 강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법안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본인들도 좀 입장을 바꾸고 네. 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이외의 당들이 이미 패스트트랙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냉각기는 좀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막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고 본회의 처리까지 또 네. 법 통과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1년 정도가 지금 남은 네, 상황이고요. 이번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태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셈법은 각 당마다 다 다르거든요. 각 당의 이해득실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 민주당이 큰 득이 될 게 없어요. 이 그대로 해서 현재의 지지도 갖고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 연동형으로 가면 어쨌든 의석이 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민주당은. 그리고 사실 선거를 치러보지 않으면 누구도 세상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 일반이 검찰개혁해라. 또 선거제를 조금 더 소수 또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해라. 이것이 네. 옳건 그르건 기존의 국민과 지식층의 한 60%가 넘는 일관된 오랜 지형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정치가 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아마도 득실은 사실은 지금 계산 각자 해봤자 많이 틀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이 바라는 큰 방향대로 우선 가면서 해결하는 거고요. 예. 모든 당이 얻은 것도 일부 있겠지만 상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오래 가져가는 것은 모두에게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또 쓴 20대 국회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몸싸움은 끝났습니다만 고소고발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고소고발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동물국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치 않은 양비론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법 지키고 하려는데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일종의 냉정히 따지자면 동물의 난입이지. 동물들끼리 싸운 게 아니잖아요. 법 지키자는 문제를 불법으로 지금 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게 꼭 맞지는 않고요. 지금 저게 법적으로 갔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네. 현재의 법상 이미 저렇게 고발된 것은 이 사안은 당사자들이 고발을 취한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일이 아니고 네. 한국 정치의 장래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일단 법적인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났다. 네. 이거는 가고요. 그 최대 한도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각 정당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의 표시도 하고 네. 또 이제부터는 말도 조금 더 싸울 때 막말하는 건 서로 어쩔 수 없다 해도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국회가 돌아가야 어쨌든 뭐 민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요구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퇴임 2주 남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정가 이슈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퇴임 이후에는 이제 출마 아마 공식화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시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